예, 예제 711을 보겠습니다. 제타, 여기서 파인드 제타뿐만 아니라 사실은 알파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4개 엘리멘트, 저항 4옴과 그리고 10옴, 그리고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 이렇게 4개 엘리멘트가 모두 다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트랜지션이 발생할 때에 그때 트랜지션 모드가 어떻게 되겠냐, 그게 언더 댐핑이냐, 크리티컬리 댐핑이냐, 오버 댐핑이냐 라는 것을 좀 살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4옴과 15옴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2mH가 있고, 여기가 1 마이크로파라드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4옴 15옴인데 얘는 다시 얘를 그냥 이렇게 4옴과 4패럴렐 15옴으로 하나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랬을 때에 얘를 R, L, C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 가닥의 전류의 합이 제로라는 KCL을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VT라고 하고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으면 R분의 V 플러스 V는 LDT, V는 I의 미분이기 때문에 I는 L분의 1 인테그럴 제로부터 TI DT에 그 다음에 IL0 플러스 C V의 미분 이퀄 제로라는 이런 방정식이 되죠.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게 되면 CV의 2번 미분 더하기 R분의 V의 한 번 미분 더하기 L분의 V 이퀄 제로인데, 얘를 C로 전체를 나눠주게 되면 RC분의 1 V의 미분 플러스 LC분의 1 이렇게 되죠. C분의 V 이퀄 제로인데 얘를 우리가 S 나중에 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특성 방정식이 S제곱 플러스 RC분의 1S 플러스 LC분의 1 이퀄 제로가 되고, 얘를 우리가 오메가 제로의 제곱, 얘를 2 제타 오메가 제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죠. 그 변형을 했을 때 이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한 고유 진동수는,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제타 오메가 제로는 2RC분의 1이다. 2제타 오메가 제로가 RC분의 1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아까 얘가 제타가 1보다 클 때 1일 때, 제타가 1보다 작을 때 보면은 얘는 다 2의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제로 t 에다가 A1 코사인 오메가 dt 이렇게 플러스 A2의 사인 오메가 dt 이렇게 되고요. 제타 이퀄 1일 경우에 2의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제로 t 우리가 B1 더하기 B2t의 2의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제로 t가 됐죠. 여기에서 이 제타 오메가 제로 얘가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엔벨로프 펑션이에요. 그 세 번째의 경우에는 2의 제타 오메가 제로 t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얘가 이런 게 곱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나타나는 시그널은 이렇게 나타나 디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2의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제로 t. 그런데 제타 이퀄 1일 경우에는요, 얘가 S12는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스퀘어 이렇게 되잖아요. 제타가 1이 되게 되면 얘가 제로가 되게 되고, 오메가 제로와 제타가 1이 되면 이거 필요 없네요. 제타가 1이 되면
제타 오메가 제로는 오메가 제로죠.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제타 오메가 제로 계산을 같으면 제타 이고 1이에요. 제타 이고 1이면 제타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제로는 같고 제타가 1보다 작으면 제타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냥 제타만 구하면 되는데 굳이 알파라고 이 제타 오메가 제로를 우리가 굳이 알파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물리적인 뜻이 있어요. 이 엔빌로프 펑션을 결정하는 것이 E의 마이너스 알파 T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C정수의 의미를 엔빌로프가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얘가 C정수의 의미를 가져요. 비록 진동할 때에 얼마나 빨리 진동을 잡아주느냐. 이게 제타 오메가 제로죠. 그래서 이 LC가 그 RLC 회로에서는 루트 LC분의 1이 고유 진동들을 결정하고 제타 오메가 제로 2RC분의 1이 그 엔빌로프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빨리 진동을 잡아주느냐 C정수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시스템에서 퍼스트 오더에서 타우는 RC 또는 L over RTH 했었죠. 그 모양과 같습니다. 얘는 차원이 T-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RC가 C정수의 의미를 갖는다. LC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 그래서 루트 LC분의 1이나 RC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값을 넣어서 오메가 제로를 계산하고 제타 오메가 제로를 계산한 다음에 어느 쪽이 큰가 보게 되면 얘는 제타 오메가 제로가 커요. 그래서 얘는 오버댐프드 진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간단한데 이 문제가 의미하고 있는 물리적인 뜻은 상당히 중요하다. E의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제로 T가 엔빌로프 펑션이고 얘가 얼마나 빨리 진동을 잡아주느냐. C정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우리가 1차 시스템에서 RC와 비슷하다. 그리고 루트 LC분의 1, 이것은 오메가 제로, 어느 시스템이나 거의 동일하게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앞으로 8장, 9장, 12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제7의 2는 위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세컨 오더 시스템이고 자, 이것은 앞에 거와 같은 문제인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초기 조건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조건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문제지요. 지금까지는 세컨 오더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로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포싱 펑션이 들어있는데 포싱 펑션을 가만히 보니 얘가 100의 U-T입니다. U-T는 UT가 이런 함수죠. 스텝 펑션. 얘가 UT입니다. 그런데 100 UT가 되면 얘가 10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는 100의 U의 마이너스 T입니다. 얘는 뒤집어진 것이죠. T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제로까지는 100V이다가 T = 제로 이후에 0V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커패시터에 충분히 전하가 충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인덕터도 더 이상 전류의 변화가 없이 DC 상태가 인덕터는 기능을 하지 않게 여기에 유도 전압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초기 조건을 볼 수 있는 것이 VC0-는 100V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인덕터 커런트 0-는 DC로서 100V에 55mm니까 2A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회로를 T = 0 이후에 무엇을 어떤 변수, 어떤 함수의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것의 초기 조건으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가 동작을 했습니다. T = 0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전원이 이제 0V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전원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그냥 숏서킷으로 변화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커패시터는 그다음 자기가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 했잖아. 이 VT가 변화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운동수와 댐핑 팩터에 따라서 진동을 하든지 뭐 그냥 감소가 되다가 제로로 되고 에너지가 방출되면 모든 것이 제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시스템 이퀘이션을 구해야 되겠죠. 시스템 이퀘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류 더하기 이 전류, 세 전류의 합이 제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KCL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는 컬러가 저항 통일들은 50분의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CV 프라임이죠. 0.25 2.5 마이크로파라스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적분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100분의 3mH니까 3분의 100이니까 100분의 3K에 L분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0부터 T까지 VDT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쪽으로 I0죠. 우리가 지금 잡은 빨간 전리의 방향과 IL과의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IL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럼 시스템 이퀘이션을 구했고 초기 조건은 그러면 얘는 V0로 초기 조건을 쓸 수 있는데 얘로부터 우리가 V 프라임 제로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먼저 먼저 초기 조건부터 먼저 찾아내죠. V 프라임 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이 시스템 이퀘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집어넣으면 제로를 다 집어넣으면 2.5 마이크로 V 프라임 제로는 마이너스 50분의 V 제로. 그 다음에 얘는 제로가 되고 적분한 건 제로가 되고 플러스 IL 제로 이렇게 되죠. 50분의 마이너스 100 플러스 2는 제로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자 V0는 100이고 V 프라임 제로는 제로다 라는 초기 조건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1로부터 한번 미분을 해주게 되면 2.5 마이크로 V2 프라임 플러스 50분의 1 V 프라임 더하기 100분의 3K는 30이네요. 30 0T까지 VDT 미분해주면 30V가 되죠. 이퀄 제로. 자 여기서 뭐 더 이상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시스템 이퀘이션을 알았다. 초기 조건을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VT가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일 것이다. A1, A2, B1, B2, K1, K2를 여러분들이 이때 여기에 제타에 따라서 구하면 될 것이다. 그쵸?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V2가 뭐 초기 조건을 활용해서 얘를 3번씩, 얘를 2번씩, 얘를 3번씩 가지고 2식과 3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은 VT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ILT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1식으로 돌아가서 1식에서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ILT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ILT는 50분의 VT 플러스 2.5 마이크로 V 프라임 T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앞으로 얘가 뭐 진동을 일으킬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다음 예제는요. 이제 앞에서는 포싱 펑션이 없었는데 이제는
포싱 펑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12UT로 해가지고 T 이퀄 제로에 이제 12V가 인가가 되는 유닛 스텝 펑션이 인풋되게 되었을 때 이 스텝 인풋에 대한 스텝 리스폰스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이때에 뭐 여기 이 회로 내에서 어떤 점의 전압이나 전류나 동일하게 동특성을 가져요. 어떤 뭐 V가 또는 뭐 I든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트랜지션 할 때에 가지고 있는 동특성, 만약에 얘가 진동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진동의 특성은 계속 가지게 돼요. 또는 어떤 점에 전류값이 여기에서 제로로 가게 될 때에도 똑같은 패턴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포싱 펑션이 상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XC가 토탈 솔루션은 particular solution 더하기, 앞에서 우리가 포싱 펑션 할 때는 얘가 제로였는데 이제는 얘가 난제로다. 우리 상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상수가 들어간다. 두 가지 점이 앞에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particular solution을 사용하면 든지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이퀘이션을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 미분 방정식이 나타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을 구해보게 되면 얘가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가지기 때문에 얘가 이러한 그 패턴 E의 마이너스 3t가 여기서의 이런 엔벨로프, 그 다음에 코사인 4t가 4가 그 댐프트 프리퀀시를 의미를 해요. 얘는 어디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 이퀘이션이 i를 기준으로 나타났지만, 그래서 i를 여기서 it를 계산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vct를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it 욕 생략하고 바로 vct를 바로 구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vct도 동일한 동특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LRC 관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ES-3t ES-3t와 요 4t 요 값은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IT를 계산해서 그 다음 완전히 구하고 그 다음에 VCT를 이 식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아예 여기서 특성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아예 이제 우리가 VCT를 어떤 particular solution, 그 다음에 다이나믹 특성을 E의 마이너스 3t의 A1 코사인 4t A2 사인 4t 이렇게 간다고 KP A1, A2를 VCT에 대해서 바로 구하자 이거죠.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포싱 펑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포싱 펑션을 가지고 IT를 구하고 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KVL을 여기를 이 시스템을 통해 식을 KVL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KVL을 적용을 하게 되면 RI 플러스 LI의 미분 더하기 C분의 인테그랄 제로 T까지 VCT 맞죠? 여기서 I는 CV니까 V는 I의 T 더하기 VC 제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I는 CV라는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I는 CV 미분 자 이퀄 12 팁을 이기 때문에 우리 KVL 작성하는 것은 스위치 동작 후 팁을 제로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12UT 대신 12라고 바로 적어도 됩니다.
그럼 숫자를 다시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죠. 하게 되면 R이 여기서 L이 1이니까 한번 미분해주면 미분해주고 L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6i의 미분 그 다음에 얘는 C분의 1은 0.4 25의 i는 0 이렇게 되죠. 여기서 특성 방정식은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25 이퀄 0가 되고 여기에서 S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J4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IT는 어떤 모양인가 하면 여기서 포싱 펑션이 난제로이기 때문에 particular solution KP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 2의 마이너스 3t가 앵글러 펑션이고 그 다음에 A1의 코사인 4t 더하기 A2의 사인 4t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뭐합니까? 그 다음에 I0는 여기서 나왔고 I'0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KP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A1과 그 조건이 두 개가 나오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KP와 A1, A2는 무조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주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에요. 얘는 트랜지션 얘는 트랜지션 당사로 나타나고 얘는 시간이 무한대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위치가 동작해서 한참 무한대가 되었을 때 얼마가 되는가 잡으면 이 뒷부분은 전부 제로로 갑니다. 얘는 그 자체 에너지 가지고 하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트랜시언트 리스폰스이기 때문에 I 무한대는 KP가 돼요. 자, 그러면 from the circuit 여기서 보면 그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여기 나중에 완충되겠죠. C에 충분히 되고 난 더 이상 커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I 무한대는 제로예요. 그러므로 KP = 제로라고 할 수 있고 IT를 구해 그러면 우리가 IT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것으로부터 VCT를 왜냐하면 얘가 VCT잖아요. 그래서 VCT는 이거와 이거의 리니어 컴퓨테이션이 되겠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I와 I''으로부터 VC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I의 VCT를 왜냐하면 어느 점의 전압이나 어느 점의 이 점의 전류 전압을 우리가 이 VR을 구하더라도 이 패턴은 나타납니다. 이것은 시스템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VCT를 구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얘를 괄호치고 얘 말고 여기서 얘는 시스템 이 특성은 서킷 내에 모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let 뭐 쓰고 있을까요? let VCT는 particular solution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에다가 A1 코사인 4t 플러스 A2의 사인 4t 왜냐하면 이 특성은 어디서라도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VC와 초기조건 두 개, VC0와 V'C의 0 이게 필요하고요. 얘는 바로 주어졌어요. 얘는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KP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VC 무한대는 KP인데 from the circuit 회로에서 자 회로에서 VC가 무한대 T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충이 일어나죠. 그러면 12V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KP는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VC0는 자 여기서 VC0는 여기서 마이너스 4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VC 프라임 제로입니다. VC 프라임 제로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요. 피지컬한 것들 다시 회로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여기서 VC가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여기는 커런트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카패시터 커런트와 인덕터 커런트와 같아요. 거기서 관계는 I는 요 카패시터 전압의 이동이다. 그렇죠? 얘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얘는 I는 카패시터 전압의 Q는 CV잖아요. 그렇죠? 이분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VC의 제로는 C분의 I 제로가 돼요. 이렇게 되죠. 얘가 C가 얼마냐면 0.045 I 제로는 4로 주어졌어요. 는 100이에요. 그래서 VC 제로는 105. 그럼 끝났죠. 이미 KP가 구했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VC 제로는 마이너스 4, VC 프라임의 제로는 100, 그 다음에 KP는 11호부터 여러분들은 A1과 A2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A1은 얼마, A2는 얼마. 그러면 VCT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세 가지가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동특성은 모든 전류전압 이 회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고유 성질이다. 그 다음에 포싱 펑션에 의해서 여기 포싱 펑션에 의해서 대응하는 상수의 리스폰스,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VC의 조기 조건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에 카패시터 전류의 기본식이 이용된다. 라는 겁니다. 예, 이번 예제는 포싱 펑션이 주어지는데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가되는 전압이 12V에서 24V로 바뀌는 경우죠. 그래서 초기 조건과 최종 값을 우리가 따로 구해야 될 겁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그때 가서 구하기로 하고 시스템 이퀘이션을 작성을 해보게 되죠.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뭐 T 꼴 스위치를 넘어갔을 때에 그때에 보게 되면 이제 스위치가 동작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T가 0보다 클 때죠. 그렇게 되면 얘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KVA를 해도 얘가 I가 되겠죠. 하게 되면 LI의 미분 숫자를 바로 넣을까요? 아니면 문자로 할까요? 숫자를 바로 갑시다. 2i의 미분 더하기 R1i 10i 그 다음에 둘로 나뉘어지죠. 여기 전체를 V라고 했으니까 V는 24가 되고 또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i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C 카패시터 전류 그 다음에 R2는 V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이라고 하면 2번을 1번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C가 뭐였습니까? C가 4분의 1 R2가 2입니다. 그래서 2번씩을 1번씩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두 개의 I 프라임은 2분지 1 V2 프라임에다가 2를 곱하고 한번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0i니까 4분의 10이면 2.5 V 미분 더하기 10배를 주면 5배의 V 더하기 V가 되죠. 가 24인데 2를 곱해주게 되면 더하기 3.5니까 7V 프라임 6V에다가 2를 곱해주면 12V는 24가 되죠. 여기서 특성 방정식은 얘는 forcing 펑션이고 얘는 natural response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특성 방정식은 S제곱 플러스 7S 플러스 12가 되고 여기서 S1, S2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로 서로 다 수능 실근을 가지면 이때 VT는 여기 particular solution KP와 그 다음에 얘는 K1 2의 마이너스 VT 더하기 K2의 2의 마이너스 4T 이렇게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KP부터 구해볼까요? KP를 구하기 위해서는 KP를 구하기 위해서 V 무한대를 가야 되겠죠. V 무한대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게 되면 T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K1, K2는 4텀은 사라지고 KP가 되죠. 그러면 회로에서 이거 서킷에서 여기 시간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때는 얘가 되고 여기는 또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그렇죠? 충분히 충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차저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럴 때에 V 무한대는 여기가 V 무한대가 돼요. V 무한대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 10ohm과 2ohm이 걸려있고 24V가 걸리니까 V 무한대는 얼마냐면 4V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빨간 걸로 KP는 4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K1과 K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기 조건을 알아야 되죠. V0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V 미분 0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려면은 자 여기서 V0를 알기 위해서는 V0는요 12V로 한참 동안 오래 있었던 경우죠. 이 상태로 한참 오래 있었던 경우니까 이 상태로 있게 되면 여기가 충분히 충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더 이상 그 전류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되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걸리는 V0는 12V가 10ohm과 2ohm에 걸리기 때문에 V0는 2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식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V'0가 필요한데 그것은 식 2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EQ 2로부터 파란색을 적을까요? 초록색으로 EQ 2로부터 뭐를 넣는가 하면 I0는 4분의 1 V'0 플러스 2분의 V0죠. V0 알고 I0는 알아야 되는데 I0는 이때 흐르는 전류죠. IL0니까 이 IL0는 10 플러스 2분의 12는 1A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은 4분의 1 V'0 플러스 2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알 수 있는 것은 V
프라임 제로는 제로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IL 제로, 여기 VC 제로로부터 결국은 V 프라임 제로를 끄집어낸 거죠. 이것을 적용을 하면 되죠. 이걸 적용하게 되면 먼저 V0는요, V0는 제로인데 얘는 KP가 4 더하기 K1 플러스 K2이고, 그 다음에 V 프라임 제로, V0는 2인데 이렇게 되고, V 프라임 제로는 제로인데 제로를 집어넣으면 V 프라임 제로는 얘를 미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K1이 되고 마이너스 4 K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K1이 아마 마이너스 8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VT는 KP가 4 마이너스 8, 여기서 K1은 마이너스 8이고 K2는 여기 나옵니다. 마이너스 8, 2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6에 2에 마이너스 4t, 얘는 t가 얘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된다. 그렇죠? 다시 first order 시스템이네요. 인덕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t equal 0에서 스위치가 열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먼저 초기 조건부터 거의 IT를 구하는 거니까 먼저 I0부터 구해놓고 하죠. I0는 얼마일까요? 이때는 이렇게 이 상태로 오랫동안 있을 때 I0는 이 3옴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10V 나누기 2옴 해주면 5A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가 열리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항이 2옴이 되다가 이제 5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I 무한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I 무한대는 2 더하기 3분의 10은 2A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5A에서 2A로 떨어지겠죠. 이때 떨어지는 시정수는 얼마가 될까요? 그럼 5A에서 2A로 떨어지는데 시정수는 타우는 R분의 L 나누기 R 태우는 R입니다. T가 0 이후죠. 그때는 이렇게 되니까 L이 3분의 1이고 나누기 5를 해주면 15분의 1 세컨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다 구했네요. 이렇게 가는데 이때 이 시정수가 15분의 1 세컨이다. 그럼 저 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거는요 3에 2에 마이너스 t에 1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5t 해주면 3에서 가는데 여기에 15분의 1초 3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만큼 쉬프트 시킨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셔도 되고요. 여기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쭉쭉 수학적으로 풀어 나가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first order 시스템에서 RT는 K1 플러스 K2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가 된다. 이렇게 해서 K1, K2 타워를 구하기 위해서 I0와 I 무한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타워를 구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지금 한 방법은 결국 여기서 5에서 2로 바뀐다. 그때 시정수가 15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결과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7-16분에서요. 릴레이 문제인데 릴레이는 전자성이에요. 코일이 굉장히 길죠. 따라서 저항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V 배터리에 스위치가 동작하면 12UT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코일이 있고 여기에 그 안에 내부 저항, 코일의 저항이 있는데 얘가 자석을 가지고 그 자석 막대를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게 되죠. 스프링이 걸려있게 되죠. 스프링 힘을 이기게 되면 동작이 되는데 얘가 155mm입니다. 얘가 30mH입니다. 이럴 때에 이게 딱 그 자석이 이게 전류가 점점 세어지게 되면은 세어지게 되면 자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IT가 50mA일 때에 차가닥하고 그 자석을 그 쇠뭉치, 열쇠뭉치를 릴레이 뭉치를 잡아당기면서 전기가 흐르게 만들게 됩니다. 50mA에 동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동작하는데 이게 스위치를 누르고 그러니까 12V apply on 하고 얼마나 있다가 그 딜레이 타임 동작할 때까지 하고 동작하기까지 소요 시간이 얼마냐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 IT가 이 경우에 스위치가 12V를 탁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다시피 I0는 얼마예요? 0는 이때 여기 IT가 그러면 0A예요. 그 다음에 시간 12V가 딱 들어가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나요? 최종적으로 150분의 12를 해주면 0.8, 0.08, 80mA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얘가 0A에서 80mA까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전자성은 언제 다크다크하고 끌어당기는 감 얘가 50mA가 되었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50에 딱 되면 딱 하는데 그때까지 이 시간이 딜레이 타임 TD가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우리 시정수 다음에 시정수는 알아야 되겠죠. 타우는 L/R입니다. 이거 기억이 안 나면 미분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L이 30mH에 155mm니까 얘는 0.2mm니까 0.2ms이에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은 80에 1-2에 -t 오버 0.2m 이렇게 돼요. 얘가 50이 되는 시점 50mA가 양쪽 다 mA니까 앰페어도 되죠. 이렇게 되는 t는 얼마냐? td는 그때 t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2에 -td 오버 0.2m 이 8분의 5고 넘기면 1을 이쪽으로 넘기면 -8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를 같이 떼고 그러면 로그를 취해야 되죠. -td 오버 0.2m은 로그의 8분의 3이고 여기다가 0.2m을 곱하고 그럼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빼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가 0.19 162 뭐 이렇게 밀리 세컨이 됩니다. 196 1 2 이 정도 1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퍼스트 오더 서킷의 동작은 항상 익스포넨셜로 간다. 이걸 알고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값을 찾아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7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